대한민국 최초, 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와!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와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야, 오늘도 굉장히 많은 우리 그러니까요. 또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141회 꼴통쇼입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열심히 또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뿐이 없는 욕 테라피스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에 따라 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3,600명이 치료됐고요. 네. 아직 15,000명이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얘들을 위해서 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욕 테라피스트 총광래 이영석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확실히 아르바이트 비용을 조금 더 주니까 틀리네요. 저번 주엔 저가를 불렀더니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았어. 목숨 걸고 가네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확실히 돈이 사람을 무섭게 해요. 또 이미 또 욕 테라피스트 요즘 또 성과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송 전에 한 3분 정도 또 치료를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효과가 벌써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욕을 먹어야 맞아요. 성장할 수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욕 먹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그럼요. 많잖아요. 오죽하면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지금 욕 먹을 용기라는 책 쓰고 계시지 않으세요? 쓰고 있죠. 네. 지금 거의 다음 주면 나와요. 지금 출판사만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네. 얘네가 출판을 안 하네. 네. 욕 먹을까봐. 욕 먹을까 봐. 지들이 용기가 없어요. 네. 혹시 책 낼 용기 있으시고 네. 욕 먹을 용기 있으신 분들은 좀 연락 저희한테 주세요. 좀 붙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이 주말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또 확실한 회사 동료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함성 박수 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4시 33분. 정말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죠. 게임 우리 퍼블리싱 회사입니다. 우리 4시 33분은 또 멋지고 또 선한 기업으로 또 선한 알려져 기업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1년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후원하시는데 네.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가 꼴통쇼를 통해서 개천에서 다시 용나는 시대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금수저 이런 얘기 없어지고 정말 개천에서 다시 용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4시 33분 우리 권준모 의장께도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러쉬 우리 길거리 가시다 보면 왜 목욕 제품이나 용품 하는 곳 있잖아요. 향을 막 멋지게 해주시는 그 향이 저희 꼴통쇼에도 담겨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준호 헤어. 머리는 준호죠. 머리는 준호. 우리 동네 준호회가 없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동네 아직 없는 것 같다. 높이 드세요. 준호 헤어가. 뭐 창피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사 가세요. 이사 가셔야 돼요. 네, 터가 안 좋아요. 네. 네. 그 사람 살 곳이 못 안 돼서 됩니다. 뭐 안 들어가는 거니까. 현재 113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 동네만 없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벌써 41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꼴통 마스터는요. 오늘 또 앵콜로 또 오늘 모신 분입니다.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예. 저희 꼴통 쇼 역사상 최초로 컴퓨터 자판을 넣고 처음에 우리가 뭐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떤 흐름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강의 좀 이따 여러분의 앞에 미니 강연 20분 들으실 텐데 아마 오늘 새로운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드림 챌린지 그룹의 안영일 대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영일. 안영일.
안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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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오세요. 아유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네. 일단 네 저는 DCG 드림 챌린지 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안영일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네. 지금 20분 동안 그럼 강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 소개 잠깐만 좀 더 해주시고. 예, 안영일이라고 하고요. 예. 그냥 끝입니까? 예, 맞습니다. 끝입니다. 네.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DCG가 어떤 일을? 프레지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네. 그 디자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디자인에서 판매하는 회사니까 예. 디자인 회사겠죠. 지금 잘 팔아서 잘 된 케이스고요. 예, 세상이 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을 해도 못 팔아서 네,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잘 팔아서 좀 잘 된 케이스라서 이런 자리에 그 우연한 성공의 계기가 뭔지 맞습니다. 네, 들려달라는 요청 같은 것들에 응해서 이 자리에 아마 오는 것 같습니다. 요청 같은 것들에 네, 저희가 그런 예, 것들이었군요. 요청 같은 분들의 네. 예, 요청. 오늘 이러다가 겉들한테 오늘 쉬어다 맞겠다 너. 아, 강냉이 다 털리겠네. 아니 웃음소리가 되게 매력적이고요. 아마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많이 펼쳐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준비 되셨죠? 아, 네, 오늘도 해야 되는군요. 네 해야죠.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안영일 마스터의 우리 짧은 미니 강연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했던 얘기에 이어서 네, 강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40명 중에 20등 정도 성적을 하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라고 했어요. 그래야 졸업하면은 취직도 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울면서 매달려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실업계 고등학교로 제가 진학을 했다면 저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던 아이들이 아마 대부분 질 좋지 않던 아이들이 절로 갔을 거예요. 저는 걔네들을 피하기 위해서 인문계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없는 상황을 처음 겪었고요.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예, 공부가 재밌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 알았다면 저도 아마 과학고를 갔을 것 같은데, 네, 고등학교 가서야 안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오덕후였어요. 공부에만 꽂혀 있는 네,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가 1998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세상이 훨씬 더 부패했어요. 훨씬 더 부패했기 때문에 그랬던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이 되었습니다. 1등이 반장되는. 네. 그 당시에 인문계 고등학교들에게는 그런 방정식이 있었죠. 1등하는 아이는 2학년 때 반장이 되고 2등하던 친구는 부반장이 되고 3등하던 친구는 총무가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뿔. 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개념으로만 등장하는 그 단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반장 선거 현장에선 처참하게 붕괴되는 거죠. 4.19와 5.18의 영령들이 무덤에서 뛰어나올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기적인 인간이라 인류 대학교를 지나가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반장을 수락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 저는 수능 성적을 잘 받으면 제가 원하는 모든 대학들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수능 성적만 잘 받고 학교에서 생활기록부가 좋지 않으면 붙었을 때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입시에서. 네, 그래서 그 불합리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붕괴되니 반 친구들에게 뭐라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약을 제시했죠.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햄버거나 피자는 내가 쏠 수 없지만 옆에 여학교와 반팅을 시켜줄게. 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동아고등학교로는 남자 고등학교였고요. 옆에는 삼성여고라는 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저의 성격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여자 사람을 쳐다보거나 여자 사람의 그림자를 밟거나 뭐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엄마 사람하고는 저는 친하게 지냈지만 엄마 사람과 여자 사람은 별도의 생물이죠. 네. 네. 근데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저는 그걸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초중학교 때처럼 왕따가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 끝나면요, 보통 아이들은 이제 학생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고 야간 자율학습을 들어가죠. 근데 저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수업 끝나면 옆에 있는 여고로 달려갔습니다. 교문 앞에 서성거렸죠. 근데 저는 여학생들 지나가는 모습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안 돼요. 네, 실패합니다. 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앙드레 말로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오랫동안 하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하나의 꿈을 쫓아가면서 한 번씩 넘어질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집중력과 끈기와 태도,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고 교문 앞에 갈 때는 영어 단어장을 들고 와서 교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웠어요. 일부러 어려운 단어들만 petrification 뭐 이러면서 막 혼자 용가리 용트림 하듯이 영어 단어를 외웠죠. 여학생들이 집에 돌아가는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그 학생들이 저를 정상적인 사람을 쳐다본 눈빛이 아니겠죠. 웬 도라이가 이 시간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저러고 있나 그런 걸 겁니다. 실패해요. 하지만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팅을 성공시키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그 학교 앞에 갑니다. 다 실패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과, 즉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중 누구의 매력 지수가 더 높을까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그냥 쓸려가는 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이 둘 중 누가 더 매력 지수가 높을까요? 당연히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매력이 높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 주변에 누가 많다? 사람이 많다. 매력이 높으면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내 인생의 운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여고 교문 앞에 가서 했던 거는 꾸준하게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실패해도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친구들이 저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는 삼성여고에 여자친구가 있는 학생이 있겠죠. 삼성여고 애들은 또 저를 알고 있습니다. 너희 학교 교복을 입은 어떤 또라이가 저녁 시간만 되면은 뭐 와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우리 학교 친구들은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반 친구들은 제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정확한 동기를 알고 있죠. 근데 다른 반 친구들은 몰라요. 다른 반 친구들은 저를 또라이라고 하지만 우리 반 친구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감동합니다. 얘가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이러고 있구나. 친구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삼성여고 교문 앞에 가니까 저를 따라와서 대신 말을 걸어주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자기 집에 놀러 오면 옆집에 삼성여고 애가 살고 있으니까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 여학생을 만났죠. 근데 저는 역시나 여학생을 쳐다볼 용기가 없어서 눈도 못 쳐다보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반에 예쁜 애들 10명 데려오면 우리 반에 잘생긴 애들 10명 데려갈게. 우리 10대 10으로 만나자. 10대 10 자갈치 시장 뭐 이러게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미팅을 성사시켰습니다. 오! 네. 와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10명의 여학생들과 10명의 남학생들이 쪼르르미 앉아 있어요. 저는 그때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게 불편했고요. 저는 그때. 네, 그리고 저는 주선자의 입장으로 간 거지 여자친구 만들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죠. 그 여학생들이 아직 가끔 한 번씩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저에 대해서 물어는 보더라고요. 마, 전마는 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앉아 있는데 하는 거예요. 서울 말로 이걸 번역하면 야, 저 친구는 무엇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앉아 있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은 저를 보호해 줍니다. 아, 임마 우리 반 반장인데 공밖에 모른다.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죠.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2차를 저희가 노래방을 갔어요. 사이키 조명이 돌고 어두워요. 영어 단어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제가 좋아하던 가수가 이승환이라는 가수였고요. 그분이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편곡해서 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빼들고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노래를 했죠. 여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다르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3차를 저희가 분식집을 가서 떡볶이랑 오뎅을 먹고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이미 나는 누가 마음에 든다가 정해져 있죠. 저는 역시나 떡볶이만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던 여학생, 물론 저도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자꾸 쳐다보게 되던 순백의 그 여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니 혹시 이승환 좋아하나? 너 혹시 이승환 좋아하니? 제가 좋아한다고 했더니 본인이 콘서트 표가 2장이 있다는 거예요. 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 가서는 친구들이 저를 질투의 모다구리를 때렸어요. 모다구리라는 것은 모아서 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는 삐삐 세대라 저는 삐삐가 없어서요. 늘 이제는 학교 마치면 당당하게 그녀의 학교 교문에 앞에 가서 그녀를 기다리다가 손편지를 받고 주고받으면서 첫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변화였어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실패해도 그거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하니까 변하는구나. 변하려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은 공기가 나에게 와서 부딪힌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면서 뭘 하든 간에 힘든 거를 알면서도 묵묵하게 그 앞으로 걸어갈 때 변하는구나. 사랑도 생겼고요. 이렇게 사랑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만 1등 할 때는 애들이 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공부도 1등하고 여자친구의 외모가 1등하니까 저에 대한 소문이 전교에 빠르게 퍼집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반 양아치가 저한테 오더니 물어봐요. 많이 여자친구 그래 이쁘다며 사진 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걔네들이 저를 때렸기 때문에 했지만 안 보여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증명사진을 꺼내서 보여줬죠. 그거를 본 양아치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어디까지 갔노? 쪽살이 했나? 막 물어봐요. 어디까지 갔니? 키스는 했니?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양아치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들 여자친구 문제를 저한테 상담하러 오고요. 네, 모르는 문제를 들고 와요. 제가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어요. 늘 중학교 때까지는 저는 친구는 저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애들이 늘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만 한다고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식 자체가 희미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교류를 하다 보니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 니 뭐하노? 축구하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는 거예요. 저 태어나서 그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네, 그 방향으로
힘들어도 계속 전진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근데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변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에너지라든지 기회나 가능성이 많은 분들에게 그 소실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짧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와우.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